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중국이 포괄적 인공지능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복지 현장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법안은 AI의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앞으로 AI를 복지 업무에 도입할 때도 더 철저한 검토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 상담 기록이나 사례관리 보고서 작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 팁도 얻어가실 수 있어요. 중국의 새 AI 법안은 기존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면 AI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인간의 감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 신청 자동 심사 시스템을 운영할 때도 AI가 판단한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도 참고해야 할 기준이에요. 복지기관에서 챗GPT나 클로드를 활용해 상담 요약을 자동 생성할 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복지사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술은 편리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국내 복지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78%가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보고서 작성, 대상자 발굴, 정보 안내 같은 반복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65%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고 57%는 AI가 특정 집단을 편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면 과거 데이터에 반영된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학습돼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중국의 법안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건 우리도 반드시 따라야 할 방향성이에요. AI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각자의 강점이 뚜렷해요. AI는 수천 건의 복지 제도를 빠르게 검색하거나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데 탁월하죠. 하지만 복잡한 가정 갈등, 정서적 위기, 윤리적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만의 판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에서 AI가 위험 신호를 감지 알림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해석하고 신뢰를 쌓는 건 오직 복지사만의 몫이에요. 따라서 AI는 보조 도구일 뿐, 대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중국 법안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는 절대 원칙이에요. 상담 내용을 AI에 입력할 때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민감 정보를 모두 제거한 익명화된 텍스트만 사용하세요. 두 번째, AI가 만든 모든 결과는 반드시 복지사가 다시 검토해야 해요. 예를 들어, 클로드를 활용해 상담 기록을 요약했더라도 실제 상담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상담 후에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요약문을 AI로 자동 생성해 이용자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건 훌륭한 활용법이에요. 이처럼 AI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에서만 활용하고 인간 중심의 서비스 본질은 지켜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의 복지 현장은 AI 에이전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핵심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신혼부부 맞춤 복지 패키지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신청자의 소득, 거주지,
출산 예정일 등을 입력하면 정부 지원금, 임대주택, 부모급여, 천만남 이용권까지 자동으로 추천해주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추천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그 가족의 감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건 여전히 복지사의 몫이에요. 기술은 정보 제공과 효율을, 인간은 이해와 신뢰를 만드는 거죠. 중국의 법안이 강조하는 인간 감독 원칙은 바로 이런 협업 구조를 위한 기반이 되는 셈이에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준비해야 해요. 국내 복지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AI는 사회복지의 공정성을 높일 수도, 편향을 고착시킬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렸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AI가 기초연금이나 출산지원금 신청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훈련 데이터에 도시 지역 정보만 많고 농촌이나 소외계층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기술 자체는 중립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별을 만들 수도, 해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법안이 데이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건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AI를 복지에 도입하는 시범 사업이 점차 늘고 있어요. 서울시는 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AI 챗봇으로 안내해 신청률이 40%나 올랐고, 경기도는 출산 예정 가정을 빅데이터로 자동 발굴해 지원금 누락률을 35% 줄였어요. 부산시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참여자를 AI로 매칭해 프로그램 이용률이 28%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 성과들은 AI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진짜로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복지사의 최종 확인과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사례들이에요. 복지 현장에 AI를 도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3가지예요. 첫째, 보안 수준이 충분한가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 장치가 필요해요. 둘째, 정확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I가 생성한 정보나 추천이 실제 제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매달 한 번은 결과를 샘플 검토해서 오류를 점검해야 해요. 셋째, 윤리적 편향은 없는지 평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 집단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중국의 법안이 이런 점들을 제도화하려는 건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국의 AI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쓰기 위한 길라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 현장에서도 AI는 상담 기록 자동화, 대상자 발굴, 맞춤형 정보 제공 등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복지사가 검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판단과 윤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내용이 복지 현장에서 AI를 고민 중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AI 복지 툴 5선을 준비할게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